인연이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분수를 알아야지. 미쳤어. 고급 호텔 연회장에 꽂히는 차가운 조롱 섞인 목소리에 모든 시선이 한 여성에게 쏠렸어요. 수수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미동도 않고 그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죠.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그때 동창회장 입구에서 강렬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충성! 세 남자가 일제히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어요. 조금 전까지 고개를 높이 들고 조롱하던 입술이 공포로 떨리기 시작했죠.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운명의 역전이 시작되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가난과 멸시의 그늘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어느 한 여성의 역전 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책선 너머로 붉게 물든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전방 군단 지휘 통제실의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제 앞에 놓인 작전 지도에는 최전방의 모든 병력 배치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DMZ의 긴장감이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저는 익숙한 이 공간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소장님, 센서 3번 구역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부관의 목소리에 저는 즉시 집중했어요. 북쪽에서의 침투 시도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몸에 밴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25년간의 군 생활에서 다져진 감각이었죠. 영상 확대, 열감지 센서 가동, 전 구역 경계 태세 상향.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통제실 내 장교들이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단장인 제 명령은 곧 행동으로 이어져야 했으니까요. 모니터에는 센서가 감지한 의심 지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었어요. 정찰대 즉시 투입. 본부에는 상황 보고만 하고 제 지시 전까지 무력 대응은 자제.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으로 북한군의 실제 침투인지 아니면 야생동물의 이동인지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런 판단은 전쟁과 평화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유지하게 해주었죠. 박미선 소장님, 방금 도착한 문서입니다. 참모장이 내민 서류에는 다음 주 작전 계획과 함께 한 장의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오래된 종이의 질감이 익숙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울 여명여고 제53회 졸업생 동창회. 25년 만에 초대장이었습니다. 한순간 통제실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여명여고. 그 이름을 다시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소장님, 정찰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멧돼지 가족의 이동이었습니다. 부관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25년 전에 머물러 있었죠. 알았어. 경계 태세는 유지하고 나머지는 평상시대로 진행해. 목소리를 단단하게 유지하려 애썼어요. 군단장으로서 흔들림을 보여서는 안 되니까요. 하지만 봉투를 보관하려 서랍을 열었을 때 눈에 들어온 낡은 사진 한 장에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동창회 초대장을 다시 꺼내보았어요. 살짝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청춘을 함께했던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창밖으로 다시 한번 노을이 지고 있었죠. 철책선 너머의 노을은 언제나 유독 붉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제 마음속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되살려 놓았어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군복의 별표가 달린 어깨, 단단하게 정돈된 짧은 머리, 긴장감으로 단련된 표정. 사람들은 저를 보면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느낀다고 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 누구보다 강인하고 냉철한 지휘관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군복 아래에는 여전히 상처받은 소녀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반지하 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울던 그 소녀가 아직도 제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까지 말아야 해.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동창회에 가서 그들을 다시 만나면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쌓아 올린 벽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 가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갈증이 목을 타고 올라왔어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여명여고 교복을 입은 소녀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에 저도 있었죠. 하지만 제 표정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눈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주변의 다른 아이들과는 분명한 거리가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사진 속 한 소녀의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서연이, 내 유일한 친구였던 서연이. 그 아이만큼은 나를 이해해 주었어요. 하지만 결국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김참모장이었어요. 네, 소장입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만 긴급 상황입니다. 해안 경계선에서 미확인 선박이 접근 중입니다. 10분 후 통제실에서 만납시다.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반지하 방의 습한 공기,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발소리,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들. 군복 상의를 다시 입으며 거울 앞에 섰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공포와 결의가 섞인 그 눈빛 그대로였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동창회에 가서 모든 것을 마주할 거예요. 25년 동안 숨겨온 진실과 함께 통제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미확인 선박의 위협을 처리한 후 저는 더 큰 위협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제 안의 두려움이라는 적과 마주하기 위해서요. 철책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진 노을처럼 이제 어둠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빛을 찾아야 했어요. 제 안에 갇혀있던 그 소녀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서진고등학교,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18년 전 그곳에서의 기억은 제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침마다 교문을 들어설 때면 숨이 막혔어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지옥 같은 하루를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에 다리가 떨렸죠. 해진 교복 소매를 몰래 당기며 걸어가는 복도는 마치 처형장으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 또 어제 입었던 교복이네. 냄새나는 것 같지 않아? 최서연의 목소리였어요. 우리 반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인기 있는 아이. 그리고 제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장본인이었죠. 서연이 말을 꺼내면 주변에 모여있던 아이들이 일제히 킥킥거렸어요. 반지하 냄새가 옷에 배었나 봐. 가까이 가지 마. 옮을지도 몰라. 누군가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로 자리로 향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절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더 잔인해질 테니까요. 제 책상 위에는 이미 낙서가 가득했어요. 반지하 박, 거짓 박, 냄새나는 박. 지워도 매일 새로운 글들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엔 지우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그냥 두었어요. 책으로 가린 채 수업을 듣는 게 더 편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면 가장 힘들었습니다. 도시락을 꺼낼 때마다 주변 시선이 따가웠어요.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이지만 반찬은 늘 비슷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항상 화장실 칸에 들어가 혼자 먹었습니다. 야, 박미선. 수학여행비 내야 된대. 너도 갈 거야? 어느 날 반장이 물었어요. 교실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수학여행비는 제 알바 월급의 2배였어요. 그 돈이면 우리 가족은 한 달을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안 갈 거야. 짧게 대답했어요. 곧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역시 내가 뭘 했어? 얘 절대 못 간다고 했잖아. 서연이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제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습니다. 수학여행 계획, 사갈 간식, 밤에 할 게임들.
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끝날 거라고 믿으며. 그날 밤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어요. 엄마는 야간 청소 일을 나가고 없었죠. 집은 항상 습기 차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좁은 방 한 칸에서 세 식구가 생활했어요. 저는 구석에 작은 책상을 놓고 공부했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일어났어요. 아직 어두운 밖으로 나가 학교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시간 운동장을 달리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달리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 언젠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거야. 절대 굴복하지 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 운동장을 달렸어요. 그 시간만큼은 제가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조롱도 없었으니까요. 달리면서 꿈을 꿨어요. 언젠가 이 도시를 떠나 아무도 제 과거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꿈을. 학교 도서관은 제 비밀 아지트였어요. 점심시간과 방과 후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책 속에서 저는 다른 세계로 떠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군인에 관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강인하고 규율 있고 명예를 중시하는 그들의 모습에 매료되었어요. 육군사관학교. 책장을 넘기다 발견한 그 단어가 제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목표가 생겼어요. 육사에 입학해 이 모든 굴욕에서 벗어나는 것. 그 누구도 업신여길 수 없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 공부는 더 치열해졌습니다. 새벽 달리기 후에는 도서관에서 문제집을 풀었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모았어요. 수면 시간은 줄었지만 목표가 있어 힘이 났습니다. 3학년이 되자 성적이 급상승했어요. 선생님들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서연이와 아이들의 괴롭힘은 심해졌어요. 공부한다고 내가 우리랑 다를 것 같아? 너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아. 영원히 가난하고 불쌍한 반지하 박일 뿐이야. 서연이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앞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입시 결과 발표일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카페에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박미선 마이너스 합격 수석. 믿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 마침내 왔어요. 이제 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교장 선생님은 특별상 수상자를 호명했어요. 육군사관학교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아는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학생 박미선 양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실이 술렁였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표였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 옆에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상장을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박양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공부했습니다. 그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한 것이지요. 박양의 이야기가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축하해. 정말 대단해.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조롱이었을까요? 대답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말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못했어요. 육사 생활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제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오직 현재의 노력과 결과만이 평가받았죠. 엄격한 규율, 체력 훈련, 학업.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준호를 만났어요. 같은 기수생도였던 그는 제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친절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훈련 중에도 서로를 격려하며 우정을 쌓았어요. 그 우정은 졸업 후 사랑으로 발전했죠. 준호는 제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알게 해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고 작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준호가 있어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미선아, 넌 정말 대단해.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난 알아. 그래서 더 널 사랑해. 준호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는 제 과거의 상처까지도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의 사랑 덕분에 저는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었어요. 군 생활을 하며 저는 계속 승진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새롭고 값진 경험이었어요. 이전의 삶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인정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들이 남아 있었어요. 반지하 방, 해진 교복, 시큼한 도시락, 수학여행 불참의 기억들, 그리고 서연이의 얼굴. 육사 졸업 후 서진고등학교에 다시 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곳의 모든 기억을 지우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동창의 초대장을 받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되살아났어요. 준호는 항상 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려면 그것을 직면해야 해. 도망치면 평생 쫓길 뿐이야. 그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을 다시 만날 용기가 있을까요? 지금의 저 군단장 박미선이 아닌 그때의 반지하 박으로 돌아가 그들과 마주할 수 있을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들처럼 저도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시절을 딛고 이제는 별이 되었어요. 그래, 가자. 동창회에 가서 그들을 만나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고 그것을 넘어서기로 했어요. 준호의 말처럼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일 테니까요. 전화기를 들어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동창회에 가기로 했어. 잘 생각했어, 미선아. 내가 원한다면 내가 함께 갈게.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야. 걱정 마. 이젠 더 이상 약한 미선이 아니니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눈물 위에 핀 별처럼 저는 이제 제 상처를 빛으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18년 만에 동창회. 이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는지 모릅니다. 군복이 아닌 평범한 정장 차림으로 왔어요. 남들처럼 화려하게 치장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품위 있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서진고등학교 제27회 졸업생 동창회라고 쓰인 현수막이 보였어요.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직도 늦게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동창회장으로 들어섰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예전 그부들이 3, 4, 5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명품 가방과 화려한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었고 남자들은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제 수수한 차림새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어머, 저기 박미선 아니야? 누군가의 목소리에 몇몇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낯익은 얼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다양했어요. 놀란 표정, 호기심 어린 표정, 그리고 여전히 경멸하는 표정도 있었죠. 안녕하세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일부는 반갑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지만 대부분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오랜 기억들이 살아나는 듯 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여전히 반지하 박이라는 꼬리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미선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디서 일하니?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김지연이었습니다. 서연이의 친한 친구였죠. 지연이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호기심과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공직에 있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군인이라고 말하면 그들의 반응이 궁금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연이는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는 것,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는 것, 아이들이 명문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자랑했어요. 넌 결혼했니? 응, 했어. 남편은 뭐 하는데? 이런 질문들에 익숙했어요. 성공의 기준이 오직 결혼과 남편의 직업인 것처럼 굴던 그때, 그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군인이야. 아, 그렇구나. 지연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실망한 듯한, 혹은 안도한 듯한. 분명 준호의 계급을 물어보고 싶었겠지만 제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자 어색하게 물러났습니다. 잠시 후 반대편에서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곳에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고 여전히 주목받는 존재였어요. 명품 드레스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는 마치 이 자리의 주인공 같았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서연이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곧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미선이. 정말 왔구나. 몰라볼 뻔했어. 서연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이는 제게 다가와 어색하게 포옹을 했어요.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너 정말 변한 게 없네. 그래도 옷은 좀 나아졌구나. 서연이의 말에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여전히 제게 상처를 주는데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단지 그녀가 얼마나 변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뿐이었죠. 그래, 오랜만이네.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서연이는 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예전처럼 움츠러들거나 화를 내길 바랐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뭐하고 살아? 직장은 어디? 서연이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장민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고 서연이를 좋아했던 아이죠. 미선이? 아마 동사무소 같은 데서 일하지 않을까?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했었잖아. 민수의 말에 몇몇이 웃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데? 아, 군인이라며? 사병이야? 아니면 하사관? 매달 월급 받아서 살기 빠듯하지? 그의 말에 서연이와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렸어요. 여전히 저를 업신여기는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달랐어요. 그들의 말이 더 이상 제 가치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아, 너 주택 청약 들었어? 요즘 전세금 장난 아니라며. 너희 같은 서민들은 살기 힘들겠다. 서연이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서민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가까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였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밝히고 놀라게 할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물러날까? 장민수? 차분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민수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방금 한 말은 상당히 무례했어. 그리고 서연아, 너도 마찬가지야.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군단장으로서 수많은 회의에서 단련된 목소리였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는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지. 제 말에 민수와 서연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들은 제가 반박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18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안타깝네. 여전히 남을 겉모습과 재산으로만 판단하고 있으니까. 서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뭐야,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우리는 그냥 농담한 거잖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농담? 정말 그렇게 생각해? 고등학교 때부터 너희의 농담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알아? 내가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점심시간마다 화장실에 숨어서 밥을 먹었는지.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더 이상 너희가 나를 정의할 수 없어. 내 가치는 너희의 인정이나 평가에 달려있지 않아. 민수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높은 말투는 뭐야? 너 진짜 달라진 거 없네. 여전히 오버하고. 그 순간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소장님, 죄송합니다만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뒤를 돌아봤어요. 제 부관인 이 대위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자세와 말투에서 군인임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국방부에서 회의 소집이 있었습니다. 순간 주변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민수와 서연이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위. 10분만 기다려주세요. 부관에게 대답한 후 다시 그들을 향해 말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궁금했지? 난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야. 북부전선 군단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그들의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변했어요. 특히 민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은 준장이야. 우리는 둘 다 육사를 졸업했고 지금은 나라를 위해 복무하고 있어. 그가 막노동꾼이라고? 그는 매일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야. 서연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미선아, 우리는 몰랐어. 정말 대단하네. 알 필요도 없었어. 하지만 기억해둬.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마. 그건 너희 자신의 한계만 드러낼 뿐이야. 그때 동창회 진행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단체 사진을 찍을 시간입니다. 모두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사람들이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이와 민수는 여전히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부관에게 눈짓을 했어요. 대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진 한 장만 찍고 가겠습니다. 부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사진 촬영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존경, 놀라움, 그리고 일부는 부러움이 섞인 시선으로요.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자리에 섰어요. 서연이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선아, 정말 미안해. 내가 많이 오해했네. 서연이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진심이 진정한 반성인지 아니면 단지 제 지위에 대한 반응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짧게 대답했어요. 그녀가 더 말을 하려 했지만 사진사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찍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 순간 저는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구석에 서서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했던 외로운 소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당당하게 서 있는 저를 보며 18년 전에 저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넌 잘 해낼 거야. 라고요. 사진 촬영이 끝나고 부관에게 향했어요. 가시죠, 대위. 동창회장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미선아.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달려와 제 앞에 섰어요. 잠깐만. 할 말이 있어. 서연이의 눈에는 그동안 본 적 없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18년 만에 그녀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이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 같았어요. 잠깐만. 할 말이 있어. 서연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보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죠. 부관은 예의 바르게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서연이가 입을 열려는 순간 동창회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소장님.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정태웅, 강현우, 그리고 장민수가 서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놀라운 것은 세 사람이 거의 동시에 제게 경례를 붙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충성? 세 사람의 목소리가 동창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이조차 놀라서 말을 잊은 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태웅 대위입니다. 36사단 정보참모부에서 근무 중입니다. 소장님. 강현우 소령입니다. 국방부 전략기획과에서 복무 중입니다. 소장님. 장민수 대위입니다. 육군본부 인사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들은 한 명씩 자신을 소개했어요. 얼굴이 상기된 채로 똑바로 서서 경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불과 몇 분 전에 저를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편안하게들 하세요.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제 말에 세 사람은 경례를 풀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이제 동창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소장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업신여기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현우가 말을 이었어요. 소장님은 육군 제7기동 군단장이십니다. 우리 군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시고 작년 을지연습에서 탁월한 지휘력을 보여주셨죠. 태웅도 덧붙였습니다. 소장님의 전략은 군사교범에도 실릴 정도로 혁신적이었습니다. 저희 모두 소장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동창회장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서연이의 얼굴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당혹스러워 보였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동창회에 참석한 것뿐입니다. 군복을 입지 않았으니 편하게 대해주세요. 침착하게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아, 아니 소장님.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가 미처 몰랐어요. 군단장이라니 믿기지 않아요. 항상 조용했는데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어도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친근함을 표현하려 했어요. 그들의 눈빛과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익숙한 건 아니었지만 군 생활에서 늘 경험하던 것이기도 했어요. 계급이 주는 권위와 그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돌아보니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박미선, 아니, 소장님, 정말 자랑스럽네요. 선생님이 늘 믿었어요. 당신은 특별했으니까요. 선생님의 말씀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은 단 한 번도 저를 특별하게 대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연이와 그 무리들의 행동을 묵인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마치 항상 저를 응원해왔다는 듯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저는 그저 제 길을 걸어왔을 뿐입니다.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화를 내거나 과거를 들추기보다는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모두 저와 대화하고 싶어 했고 사진을 찍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제가 유명인사라도 된 것처럼요. 그들 사이에서 서연이가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당혹감, 부끄러움, 그리고 슬픔까지 보였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급한 회의가 있어서요. 사람들 사이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모두가 한마디씩 하려 했고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때 민수가 다시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굴함과 아첨이 섞인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소장님,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사실, 제가 소장님 같은 분을 알고 지낸다면 큰 영광일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부대에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부서에서 인사 발령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그의 말을 끊었어요. 장대위, 군인은 사심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관계로 인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민망한 듯 시선을 피했어요. 이제 정말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부관에게 눈짓을 했어요. 그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소장님. 그때 서연이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선아, 정말 미안해. 내가.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는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의 말 한마디에 울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반지하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던 밤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걸어온 길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서연아. 차분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없어. 고등학교 때 너는 그걸 몰랐고 나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른이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난 항상 너를 질투했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당당하게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값진 것 같았어. 그래서 더 너를 괴롭혔던 것 같아. 서연이의 고백은 의외였어요. 그녀가 저를 질투했다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관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 서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넌 정말 달라졌네. 아니, 어쩌면 항상 그랬는지도 몰라. 내가 보지 못했을 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웅이었어요. 소장님, 죄송합니다만 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지내.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길 바라. 돌아서려는데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녀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나을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짧게 대답하고 서연이의 손을 놓았어요.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동창회장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들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그들의 인정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차에 오르자 부관이 물었습니다. 소장님 괜찮으십니까?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 대위. 모든 게 괜찮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동창회장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마치 제 과거가 서서히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았어요. 대위, 오늘 일은 군대 내에서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흘러갔어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문득 준호에게 전화하고 싶어졌어요. 그는 항상 제 편이었고 제 과거를 알면서도 한 번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땠어? 괜찮았어? 응, 생각보다 괜찮았어. 오히려 홀가분해. 그래, 다행이네. 내가 걱정돼서 말이야. 고마워, 여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편안해졌어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과거와의 화해를 이룬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했으니까요. 군부대로 돌아가는 길,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반지하 방에서 울던 소녀가 이제는 군단장이 되어 있다니. 만약 그때의 저에게 이런 미래를 말해줬다면 믿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고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깊은 공감 능력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어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눈빛은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이제 저는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일부였으니까요. 소장님,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부관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차가 멈추고 앞에는 군부대 정문이 보였습니다. 보초병들이 경례를 붙였어요. 충성? 그 말에 저도 답례했습니다. 충성. 이제 다시 제자리로 제 책임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과거의 짐을 내려놓은 채로 말이죠. 5년이 흘렀습니다. 군단장 임기를 마치고 예편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군복을 벗은 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저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미선 선배님, 이번 달 장학생 선발이 끝났습니다. 최종 명단을 가져왔어요. 유진이 서류 뭉치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제가 설립한 별을 심는 사람들 재단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육사 후배이기도 했죠. 고마워, 유진아. 한번 볼게. 서류를 받아 펼쳤어요. 10명의 학생 프로필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들의 사연을 읽으며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꿈을 키우던 그때의 저와 닮아 있었어요. 별을 심는 사람들은 제가 군 생활을 마치고 설립한 재단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와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었어요. 이름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 매일 새벽 운동장에서 달리며 바라보던 별들에서 따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을 응원하고 싶었어요. 이 학생, 특별히 신경 써주었으면 해요. 유진이 한 학생의 프로필을 가리켰어요. 17살 여학생, 김수연. 한부모 가정에서 동생 둘을 돌보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적은 우수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알았어. 내가 직접 만나볼게. 오후에는 육군사관학교에서 특강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리더십과 인생이라는 주제로 졸업을 앞둔 생도들에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단 일을 마무리하고 사관학교로 향했어요. 강당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생도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낯설었어요. 이제는 현역이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선배였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강단에 서서 생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미래를 향한 열정과 기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저도 그랬었죠.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계급이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반지하 방에서의 어린 시절부터
학창 시절의 어려움, 그리고 군 생활에서의 도전까지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심한 따돌림을 경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때문에 친구들에게 반지하 박이라고 불렸죠.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고 그것이 제 리더십의 기반이 되었어요. 생도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제 이야기가 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부하들 중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보는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한 여생도가 다가왔어요. 소장님, 저 반지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 하시고 형편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 자신감을 잃곤 했는데 오늘 소장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을 믿으렴. 그 빛은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다음 날 재단으로 돌아오니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서연이었습니다. 동창회 이후 몇 번 연락은 주고받았지만 직접 만난 것은 처음이었어요. 미선아. 아니, 소장님. 서연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나 자신만만한 태도는 사라지고 소박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그냥 미선이라고 불러. 이제 소장도 아니고. 어서 앉아. 함께 소파에 앉았어요.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도움을 청하러 왔어. 내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야. 서연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녀의 남편이 사업 실패로 파산했고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이제는 작은 아파트에서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동안 많이 반성했어.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남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특히 너에게 정말 미안해.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뻔뻔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난 정말 내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 내가 가진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잠시 생각했어요. 서연이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결혼 전에는 복지 관련 일을 했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이 재단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어요. 왜 하필 여기지? 다른 곳도 많을 텐데. 솔직한 의문이 들었어요. 서연이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속죄하고 싶어. 내가 너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러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어 보여. 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예전의 교만함은 사라지고 진정한 후회와 반성이 보였습니다. 알았어. 일단 자원봉사자로 시작해볼래? 그리고 내 역량을 보고 정식 직원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볼게. 서연이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그날 저녁 준호에게 서연이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말 용서한 거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용서는 이미 오래전에 했어. 하지만 신뢰는 다시 쌓아야 하는 거니까 시간을 두고 지켜볼 생각이야. 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역시 내 아내답네. 항상 현명해.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행정 업무와 자원봉사 활동을 했지만 점차 중요한 프로젝트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열정은 재단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였어요. 특히 서연이는 장학생들과의 상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녀 자신이 겪었던 상실과 좌절의 경험이
아이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준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김수연 학생의 멘토링 세션 후 서연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미선아, 수연이가 정말 대단해. 그 아이의 꿈은 육군사관학교에 가는 거래. 내가 롤모델이라고 하더라고.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식 직원으로 일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일이 내 천직인 것 같아. 서연이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난 몇 개월간 그녀의 노력을 지켜봤고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서연아. 다음 주부터 정식 직원으로 일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자리가 비어 있거든. 서연이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과거에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내가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정말 감사해.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우리는 이제 동료야.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서연이와 악수를 나누었어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거죠. 1년 후 재단은 더욱 성장했어요. 전국적으로 지부가 생겼고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프로그램 디렉터로 승진해 재단의 핵심 멤버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날이 왔습니다. 김수연 학생이 육군사관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은 날이었어요. 수연이는 기쁨에 찬 얼굴로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제가 정말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수연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빛나는 희망을 보며 제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수연아,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거야.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빛을 믿으렴. 그 빛이 너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할 테니까. 그날 저녁 준호와 함께 DMZ 전망대를 찾았어요. 군단장 시절 자주 오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언제나 특별했어요. 요즘 어때? 행복해? 준호가 물었어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껴져. 그리고 모든 상처가 치유된 것 같아. 노을이 철책선 너머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노을이 슬픔과 고독을 상징했다면 이제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말도 안 돼. 내가 고마워해야지. 넌 항상 나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었어. 준호의 팔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지하 방의 어둠, 새벽 운동장의 별빛, 군복을 입은 나날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제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조각들이었어요. 저기 봐, 별이 떴네. 준호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하늘에 첫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별을 심는 사람들이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별들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는 별을 심는 사람들, 희망을 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오는 길, 문득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 느꼈던 결의와 다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때의 소녀는 이제 많은 것을 이루었고 더 많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어디로 갈까? 준호가 물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별이 가득한 곳으로.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으로 더 많은 별을 심기 위해 나아가는 길만이 남아있었어요. 철책선 너머로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밤하늘에는 더 많은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들처럼 저 역시 계속해서 빛을 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니 어쩌면 어둠이 있기에 더욱 밝게 빛나는 별처럼 말이에요.